안녕하세요. 결마론입니다. 오늘은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단독주택을 무대로 70년 인생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눈물이 나다가도 속이 뻥 뚫리는 사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적경 서울 변두리 노원구 끝자락에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니 뭐니 말은 오가지만 아직도 낡은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 골목 제일 안쪽에 최복순 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대문 옆에 감나무 한 그루, 마당 한켠에 오래된 장독대, 2층 창문에는 내다보면 저 멀리 북한산 능선이 보이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복순 씨가 남편 이한복 씨와 신혼 때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게 딱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동네 제법 범듯했어요. 가게도 있었고 아이들 소리도 넘쳤고 한복 씨가 철물점을 복순 씨가 옆에서 장보를 맡아보면서 둘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죠. 자식은 둘이었어요. 위로 아들 현우, 아래로 딸 수진. 현우는 복순 씨 닮아 얼굴이 반듯했고 수진이는 한복 씨 닮아 눈이 동그랬습니다. 복순 씨한테 이 집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어요. 현우가 마당에서 처음 자전거를 탔고 수진이가 저 감나무 아래서 숙제를 했어요. 한복 씨가 병이 들었을 때 2층 작은 방에 누워서 이 집이 내 집이어서 다행이다 하던 그 말. 복순 씨는 그 말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복 씨가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이었어요. 복순 씨는 그 뒤로 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결혼해서 서울 다른 동네에 살았고 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인천에 살았었어요. 복순 씨는 혼자서도 잘 지냈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고 마당에 고추며 상추며 심고 가끔 자식들 오면 밥 해주고 그게 낙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한복 씨가 떠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특했어요. 어머니, 밥은 먹었어요? 어머니, 집에 고칠 데 없어요? 하면서 주말마다 들렀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들을 때마다 집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혼자 살기에. 어머니, 이 동네 요즘 재개발 얘기 있던데 알아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값 많이 올랐대요. 이 집도 꽤 되겠네요. 복순 씨는 처음에 그냥 흘려들었어요. 자식이 관심 갖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우처 이미양이 합리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미양은 원래 복순 씨한테 그다지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명절에 오면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애들 데리고 나타났다가 밥 먹고 나면 금방 가고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같은 말을 해본 적 없었죠. 그런데 이미양이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요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복순 씨는 그 살가움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30년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자연스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내색은
안 했습니다. 좋게 생각하자. 늦게라도 정이 든 거겠지. 그 해 추석이었어요. 오랜만에 현우 내외, 수진이 내외가 다 모였습니다. 복순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 재우고 명절 음식 다 차려놓고 자식들 기다렸죠. 밥 먹고 나서 거실에 둘러 앉았을 때 현우가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순 씨가 뭔데? 했더니 현우가 이미양을 한번 보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저희가 좀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이것저것 빚도 있고 어머니도 혼자 이 넓은 집에 사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이 집 팔아서 저희 빚 좀 갚고 어머니는 경기도 쪽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구해드리면 어떨까요? 복순 씨가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봤어요. 현우 눈이 잠깐 수진이를 피했습니다. 이미양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사실 이 집이 좀 낡았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여기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걱정돼서요. 작은 아파트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관리도 편하고 보안도 되고. 복순 씨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현우가 대답했어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한 15억, 1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받으면 빚 갚고 남아? 현우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어요. 저희 빚이 좀 많아요. 복순 씨가 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명절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가 복순 씨 뒤를 따라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복순 씨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오빠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복순 씨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빚 없지? 응, 없어. 그래, 됐다. 그게 전부였어요. 복순 씨는 그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현우 대회가 집에 돌아가기 전이었어요. 복순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 앞에서 현우와 이미양이 나누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자기야, 이번에 어머니 집 팔면 우리 강남 아파트 중도금 다 해결되겠다. 이미양의 목소리였어요. 복순 씨 발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게, 타이밍이 딱 맞아. 강남집 계약한 거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빚 때문이라고 말해야 돼. 현우가 대답했어요. 이미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로 보내드리면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보면 되잖아. 노인네 혼자 살기에 너무 넓어. 죽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맞아. 어머님도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어차피 혼자서는 못 사실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 재개발구역 편입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나중에 편입되면 보상 협의가 복잡해지거든. 응, 빨리 움직이자. 복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빚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계약해놓고 중도금을 어머니 집 팔아서 메우려는 거였어요. 어머니를 시골로 보내겠다고요? 죽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복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히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싸늘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슬픔보다 더 차가운 그 무언가. 복순 씨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우한테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처럼 저녁 먹고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현우 네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대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평소처럼 말했어요. 현우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나서 복순 씨는 마당 감나무 아래 서서 한참을 하늘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감나무에 감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고, 한복씨, 당신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랬을까?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복순 씨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오빠 말 때문에 속상하지? 괜찮아. 엄마,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물어봐. 오빠가 진짜 빚이 있는 건지 아닌지 엄마 어떻게 생각해? 복순 씨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수진아, 넌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가 한심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상해. 오빠 작년에 차도 바꿨고 올해 가족 해외여행도 갔잖아? 빚이 있는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 그렇지. 엄마, 혹시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복순 씨가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라. 엄마, 그냥 집 팔지 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자영도 괜찮다고 했어. 방도 있고. 복순 씨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다. 고맙긴 내 엄마잖아. 수진이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오빠한테 지지 마, 어? 복순 씨가 피식 웃었어요. 나 72년 살았어. 그 정도 힘은 있어. 전화를 끊고 복순 씨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낡은 종이봉투가 들어있었어요. 한복 씨가 살아있을 때 모아둔 것들이었죠. 복순 씨는 그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아서 하나씩 펼쳐봤어요. 집 등기부 등본, 남편 명의 통장 잔고 서류, 그리고 오래된 땅 서류 하나. 강원도 쪽 땅이었어요. 한복 씨가 30여 년 전에 친구한테 소개받아 사뒀다는 땅이었습니다. 당시엔 맹지라 값도 얼마 안 했어요. 한복 씨가 나중에 뭔가 되겠지 라면서 사뒀다가 그냥 잊고 있었던 거예요. 복순 씨도 그 땅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한복 씨가 떠난 뒤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하곤 그냥 다시 봉투에 넣어놨던 거죠. 현우는 이 땅의 존재를 몰라요. 복순 씨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오래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로당 동생 명자 씨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름이 박정훈이었나? 명자야, 나 복순이야. 자는 거 아니지? 내가 소개해준다던 변호사 선생님 연락처 있어? 며칠 뒤 복순 씨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40 중반쯤 된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듣는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복순 씨는 화장실 문 너머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미양과 현우의 대화, 강남 아파트 중도금 얘기, 시골로 내배겠다는 말. 박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듣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강남 아파트 계약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아직 못했어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성함과 주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순 씨가 땅 서류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집원을 메모하다니 잠깐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르신,
이 땅 최근에 변동사항이 확인돼 보셨나요? 못했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최근에 다시 찾았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토지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명의 부동산도 조회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순 씨가 일어서면서 물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드님 내에게 해주신 지원 내역 기억나시는 대로 다 정리해 오세요. 대출 보증 선거, 현금 보낸 거, 결혼 지원금, 전세 보증금.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억나는 것만이라도요.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복순 씨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내 집에서 내 발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산은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한테 가야 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일주일 뒤에 현우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 이미양 없이 혼자 왔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서 둘이 마주봤어요. 복순 씨가 녹차를 내왔고 현우가 그걸 홀짝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추석 때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복순 씨가 아직 했어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회사 사업부 하나가 구조조정 들어가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미양이도 걱정되고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진짜 힘들어요. 복순 씨가 아들을 봤어요. 살이 좀 쪘고 얼굴이 윤이 나고 차도 좋은 걸 타고 왔는데 현우야, 네? 빚이 얼마나 돼? 현우가 한 3억 정도요? 했어요. 그 빚이 어쩌다 생겼어? 현우가 말을 약간 흐렸습니다. 이것저것 투자도 좀 하다가 안 됐고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어머니 말 한마디만 들어. 현우가 눈이 반짝이면서 뭔데요? 했어요. 변호사 공증으로 차용증 써줘. 갚을 수 있을 때 갚는 거로. 이 집 팔지 말고 내가 현금 3억으로 구해볼게. 현우가 굳었어요. 어머니, 그냥 집을 파시는 게 내가 현금 줄 테니까 차용증만 써줘. 그게 싫어? 현우가 잠깐 말을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현금이 어디서 나와요? 어머니 지금 얼마나 있다고? 복순 씨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차용증 쓸 거야, 말 거야? 현우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는 녹차도 다 안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복순 씨는 현우 차가 대문을 나갈 때까지 마당을 보고 있었어요. 차용증은 안 써줄 거야.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복순 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박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확인됐습니다. 뭐가요? 아드님 명의로 강남구내 아파트 실거래 등록이 있었습니다. 3달 전에 계약 신고로 된 겁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12억 4천 정도 됩니다. 복순 씨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 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땅건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 강원도 땅이요? 네. 해당 지번이 최근 산업단지 개발 예정 구역에 편입됐습니다. 토지 면적이 1200평인데요. 현재 시세로 공시가가 기준만 해도 상당합니다. 감정평가 들어가면 실거래는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복순 씨가 말했어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면밀히 봐야 하지만 30억에서 50억 사이로 예상됩니다. 복순 씨가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정리에 오신 지원 내역 검토했습니다. 아드님 결혼 당시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사업자금 명목 5천만 원, 기타 현금 이체 합산 1억 4천, 총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 내역이 있어서 입증 가능합니다. 그게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증여 반환 청구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부양 의무 불이행 입증될 경우 가능합니다. 지금 아드님 행동 패턴이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순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대한 어떤 서류에도 인감을 찍지 마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복순 씨는 가슴에 통증이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됐어요. 입원 첫날 복순 씨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잠깐 입원했어. 수진이가 놀라서 어디야, 어디? 야 했죠. 인천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수진이가 병실 들어오면서 코가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왜 혼자 입원해? 연락을 했어야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으로 왔어. 걱정 마. 중요한 거 아니래. 수진이가 손을 꼭 잡고 앉아서 말했어요. 오빠한테 연락했어? 아직. 내가 할게. 복순 씨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 이따 내가 할게. 수진이가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요. 왜? 엄마가 잠깐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 복순 씨는 수진이한테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이었어요. 나 최복순은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한다. 날짜와 이름을 적어놨어요. 수진이니까 그걸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가짜야. 베갯머리에 올려놔. 오빠 오면 잘 보이게. 수진이가 잠깐 멍하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 믿지 않는 거야? 복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수진이 눈이 축축해졌어요. 엄마 미안해. 오빠 때문에. 왜 미안해? 올라와줘서 고맙다. 다음 날 오후 현우네가 병실에 왔습니다. 이미양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현우가 복순 씨 손을 잡았어요. 복순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왔어. 괜찮아. 별거 아니래. 이미양이 방을 휙 둘러봤어요. 베갯머리에 종이가 보였습니다. 이미양이 눈이 그 종이에 멈춰섰어요. 잠깐 보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지만 복순 씨는 다 봤어요. 이미양 눈이 흔들리는 걸. 현우가 복순 씨한테 이것저것 묻는 척했지만 시선이 계속 그 종이에 눈이 갔어요. 한참 뒤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현우가 나가자마자 이미양이 자리를 옮겨 앉더니 베갯머리 종이를 슬쩍 집어 읽었어요. 복순 씨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미양이 종이를 다시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복순 씨는 눈꺼풀 사이로 봤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종이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있잖아요. 자식한테 남기셔야죠. 복순 씨가 눈을 떠서 현우를 봤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 거야? 현우가 말을 못했어요. 이미양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갑자기 입원하셨다고 하니 혹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건지, 그리고 저 종이가 신경 쓰여서요. 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왜 신경 쓰여? 이미양이 굳었어요. 복순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종이가 신경 쓰이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문제야?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자식인데 어머니 재산이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야? 어머니! 복순 씨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나 피곤하다. 오늘은 그냥 가. 현우와 이미양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복순 씨 얼굴을 보고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과일 바구니를 병실 테이블에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복순 씨는 눈을 떴어요. 수진이가 구석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봤어?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됐어. 내가 확인할 걸 다 확인했어. 일주일 만에 복순 씨가 퇴원했습니다. 심장은 큰 이상이 없었어요. 가루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수진이가 모시러 왔어요. 현우한테서는 전화 한 통 왔었는데 퇴원 날짜를 묻더니 그냥 수고했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복순 씨 마음속에서 뭔가가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슬픔인지 후련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서 3일을 있어줬어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마지막 날 저녁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감나무에 저녁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다시 만날 거야. 그 다음엔 그 강원도 땅 내 이름으로 해줄 거야. 수진이가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한테 줄 거라고. 엄마, 나 그런 거 바란 적 없어. 복순 씨가 수진이를 봤어요. 그래서 주는 거야. 바라지 않는 사람한테 줘야 제대로 가는 거야.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 이거 좋은 일이야.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현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기색이 달랐어요. 살갑게 구는 척도 없었어요. 거실에 앉더니 현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해 주세요. 복순 씨가 받아서 봤어요.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습니다. 복순 씨 명의 집을 현우가 대리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저희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이미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진짜 급해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도 말이 뭔지 복순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노인 판단 능력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가정 불화를 가져가거나 복순 씨가 서류를 천천히 내려오면서 말했어요. 현우야, 앉아봐. 현우가 이미 앉아 있었는데 복순 씨가 다시 그 말을 하자 왠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엄마, 한 가지 물어볼게. 뭐요? 너 강남의 아파트 계약한 거 엄마 알고 있어. 현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미양은 조용히 현우를 봤어요. 빚이 있다고 했는데 그 빚이 사실 강남 아파트 중도금이지? 침묵이 흘렀어요. 복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들었어. 죽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말도. 현우가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됐어. 변명 안 해도 돼. 복순 씨가 서류를 현우 앞에 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어머니, 사인 안 해? 그리고 앞으로 이 집 팔라는 말 다시 하지 마라.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복순 씨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미양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복순 씨가 말했어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걱정할 거 없어.
현우네가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복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복순 씨는 마당 끝에 있는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한복 씨 살아있을 때 공구들을 보관하던 곳이에요. 지금은 오래된 살림들이 쌓여 있는 곳이죠. 복순 씨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 구석에 오래된 자개장 앞에 섰어요. 자개장은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미 색이 바래고 오칠도 많이 벗겨졌지만 복순 씨는 버리지 못하고 여기 두었어요. 자개장 아래쪽을 열었어요. 거기 오래된 종이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복 씨가 살아있을 때 복순 씨한테 말했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서류야. 어디 갔는지 모르는 척해. 그 서류였어요. 강원도 땅 서류의 원본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가지고 있던 거 말고 한 통이 더 있었어요. 한복 씨가 따로 복사해서 자개장 아래에 넣어두었던 것이죠. 복순 씨가 그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한복 씨, 이걸로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겠어. 다음날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복순 씨가 가져온 서류들은 박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강원도 땅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토지 감정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47억 3천만 원입니다. 복순 씨가 말이 없었어요. 어르신, 네, 네, 말씀 계속하세요. 산업단지 개발구역 편입이 확정돼서 보상 단가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안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복 씨가 이걸 알고 샀을까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모르셨을 겁니다. 30년 전에 맹지로 사셨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정말 좋은 결정이셨습니다. 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이 땅을 제 딸 수진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상당히 나오는데 절세 방법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드님한테 지원해드린 금액에 대한 분양 의무 불이행 근거로 반환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가짜 유언장 말고 진짜 유언장도 써두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2달이 흘렀어요. 복순 씨는 겉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경로당도 가고 장도 보고 마당 텃밭도 가꾸고 현우한테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매번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복순 씨는 그때마다 아직 생각 중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준비를 마쳤어요. 박 변호사와 함께 강원도 땅 증여 서류를 완성했고 아들에 대한 증여 반환 청구 서류도 갖춰뒀습니다. 서울 집은 팔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공증을 마친 유언장도 보관해뒀어요. 수진이는 엄마한테 그냥 자주 전화했어요.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춥더라. 따뜻하게 입어. 복순 씨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잠깐 기분을 풀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자영은 괜찮아? 응, 왜? 내가 너한테 뭘 좀 줄 거라고 말했더니 자영이 뭐라고 안 해?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영이 뭐라 했는지 알아? 뭐래? 엄마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복순 씨가 한참 말았었습니다. 수진아, 응? 좋은 사람 만났다 내가. 수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덕분이지. 어느 날 현우네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 분위기가 훨씬 강경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여기 집 매매 서류예요. 도장 찍어주세요. 이미양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놨습니다.
복순 씨가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 나도 보여줄 서류가 있어. 현우가 뭔데요? 했어요. 복순 씨가 방으로 들어가서 박 변호사가 준비해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현우한테 밀었어요. 현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읽다가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증여 반환 청구소장 서류였습니다. 결혼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사업자금 5천만 원, 기타 현금 지급 1억 4천만 원, 총 2억 7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양 의무 불이행 및 정신적 학대를 근거로 이미양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가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걸 날리는 게 말이 돼요? 복순 씨가 이미양을 봤어요. 말이 되지. 자식이 부모한테 집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달라는 거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미양이 굳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럼 됐네. 달라고 안 했으면 돌려주는 것 이상하지 않겠네. 현우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복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 집 팔 생각은 없어. 시국 갈 생각도 없어. 이 집에 내 발로 걸어 나갈 생각도 없어. 그냥 내 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게 다야.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땅. 현우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 땅 수진이 줄 거야. 이미 서류 다 됐어. 이미양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그게 얼마인 줄 알아요? 그걸 딸한테 줘요? 복순 씨가 이미양을 봤어요.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이미양이 굳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며느리가 가져가야 할 거 딸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거 처음부터 며느리 거였던 적은 없어. 내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복순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후회가 없어서 하는 거야. 현우 내가 나간 뒤 복순 씨는 창고로 갔어요. 자개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마련해준 혼수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자개장이 혼수 중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얘야 이거 비싼 거야 잘 간수해 했었죠. 40년이 지나면서 색이 다 바랬고 아랫부분은 뒤틀리기도 했어요. 이미양이 한번 왔다가 이걸 보더니 어머니 이런 낡은 거 왜 갖고 계세요? 버리시죠 했었어요. 복순 씨는 그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한복 씨, 이 자개장이 나한테 마지막 선물을 줬어. 복순 씨가 자개장 문을 열어 손으로 쓸어봤어요. 안에 든 봉투는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지만 빈 자개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고마워, 한복 씨. 복순 씨는 자개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와서 마당으로 왔어요. 감나무에 바람이 불었어요. 한복 씨,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어요. 복순 씨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강원도 땅 증여가 완료됐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박 변호사가 사무실에 서류를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수진이가 복순 씨 팔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꿈이야? 복순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꿈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둘이 웃었어요. 밖에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내가 살게. 복순 씨가 말했어요. 갈비탕. 좋아, 가자. 수진이가 복순 씨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복순 씨는 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느낌인지.
증여가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어머니, 강원도 땅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시는 거. 저는 어머니 장남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복순 씨가 그 문자를 읽고 박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답장 문자를 대신 작성해 줬어요. 유류분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어른식에서 지원받은 금액 2억 7천만 원에 대한 증여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진행하십시오. 현우한테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복순 씨는 나중에 정분 씨 비슷한 경로로 현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중동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였어요. 위약금이 상당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살고 있던 전셋집에 계속 산다고 했어요. 이미양이 그 문제로 현우한테 많이 화를 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가슴이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어요. 잘 됐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각자의 몫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봄이 왔을 때 현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미양은 없이 혼자요. 대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복순 씨가 마당에서 상추를 쏟고 있었어요. 문 열어지면서 현우를 봤는데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들어와. 현우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서 있다가 주저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복순 씨가 계속 상추를 쏟았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복순 씨가 장갑을 낀 손을 무릎을 탁탁 털면서 일어섰어요. 나쁜 놈인지 몰랐어? 현우가 말을 못했어요. 엄마, 이미 알았어. 내가 어릴 때부터 미양이 말을 잘 들었었잖아. 그래도 됐네. 내 배우자 말 잘 듣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어미 집 팔아서 그 돈 강남집 사는데 쓰려고 한 건 아니지? 현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미양이가 자꾸 됐어. 미양이 탓 안 해도 돼. 내가 결정한 거잖아. 현우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돼요? 복순 씨가 잠깐 서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 현우가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섰어요. 밥상에 마주 앉아서 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화가 안 난 건 아니야. 근데 화도 언제까지 할 수가 없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더 중요하지. 현우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말 말고 보여줘. 네. 그리고 수진이한테 연락해라. 내 동생이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됐어요. 복순 씨는 집을 좀 고치기로 했습니다. 40년 된 집이라 군데군데 낡은 곳이 있었거든요. 지붕 기와 몇 장, 욕실 타일, 마루 일부. 수진이가 와서 같이 자재 고르고 업체 알아보고 공사하는 동안 수진이가 며칠을 머물렀어요. 저녁에 공사 끝난 마당에 나와서 평상에 앉았어요. 감나무 아래서 수박을 먹으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 집에 이렇게 고치니까 완전 달라 보인다. 그렇지? 새 집 같아.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겠다. 복순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20년이면 92살이잖아.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92살에도 이 감나무 아래서 수박 먹자, 엄마. 복순 씨가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순 씨는 그 풍경을 보면서 40년 전 한복 씨와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던 날을 생각했어요. 한복 씨, 이 집 잘 지키고 있어. 수박즙이 손에 묻었었고
여름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삽니다. 새로 단장한 마당에서 아침마다 텃밭을 돌봐요.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올해는 토마토도 심어봤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가끔 놀러와요. 마당 평상에 앉아 수다 떨면 오전이 금방 가요. 수진이는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와요. 자영도 가끔 같이 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요즘 제일 좋아요. 현우는 명절에 한 번씩 와요. 이미양도 같이 와요. 예전처럼 살갑게 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명절 인사하고 밥 먹고 가요. 그걸로 됐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가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다가 한복 씨한테 말해요. 여보, 당신이 맹지 사둔 덕에 우리 수진이 잘 됐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면 그냥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좋아서 요즘도 가끔 혼자 마당에 서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길 바라는 마음에 미리 다 줘버리면 그게 오히려 그 자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내 재산이 있어야 내 말에 무게가 생기고 내가 사람을 대접받습니다. 두 번째, 진짜 내 편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화려하게 효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기대 없이 전화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에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수진이라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딸이 진짜 내 딸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내 곁에 조용히 있는 사람이 누군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내 자식은 다르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때로는 냉철한 판단이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껍데기뿐인 효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말로는 항상 여러분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시골로 내쳐주려 한 아들 내외, 사연자분의 대처가 시원하셨다면 사이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